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아산병원의 영상의학과 임상조교수 권보성입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의 급성혈관내 대기통 치료 경험이라는 주제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conflict of interest는 없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몇몇 디바이스가 언급이 되는데 본원에서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015년 발표된 5개 RCT가 성공함에 따라 anterior circulation에서 발생한 large vessel occlusion에 의한 acute ischemic stroke 치료에서 endovascular thrombectomy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2개 RCT를 통해서는 뇌영상 검사를 이용하여 적합한 환자를 선택할 경우 증상 발생으로부터 6시간에서 24시간까지 치료 가능 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한 연구가 다수여서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한 스롬벡토미 기술이 표준 치료였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RCT에서는 스텐트 리트리버 스롬벡토미와 아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 사이에 재계통 성공률이나 임상여울을 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2019년에는 아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가 스텐트 리트리버에 비해 열등하지 않음이 보고되었습니다. 2019년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술 시 가이딩 카테터, 인터미디엇 카테터, 마이크로 카테터, 마이크로 와이어를 조건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MCA M1 오클루전 환자에서 아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를 하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0cc 주사기를 사용하여 네거티브 프레셔를 가하는 장면이고 카테터 끝에 제거된 클랏이 보입니다.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재계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50cc 시린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 시에 좀 불편함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스롬벡토미를 위한 시린지를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에 적용되는 음압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 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를 추가하여 적은 노력으로도 음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의 예이고 주사기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았을 때 클랏이 들어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한 스롬벡토미 시 사용하는 회수 가능한 스텐트입니다. 스텐트 리트리버를 사용하여 라이트 MCA M1을 재계통하는 예를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이렇듯 저도 시술 시에 재계통된 사진을 보면 참 보람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뇌경색 환자에서 시간은 중요합니다. 시술이 결정되었다면 빠른 준비가 필수이어서 신속한 시술 준비를 위해 이와 같은 키트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키트 준비도 중요하지만 시술에 사용할 디바이스 선택과 준비도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술자 입장에서 본다면 엔도바스큘라 스롬벡토미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 앞에서 디바이스 선택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방사선사 입장에서 본다면 당직 시술자마다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다르다면 시술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의사소통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디바이스가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제한된 인력까지 고려한다면 시술자와 간호사 그리고 방사선사가 공유할 수 있는 디바이스 셋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 사용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간의 경험을 고려하여 만든 셋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술 전 시행한 워크업들을 리뷰하여 임상적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프록시말 ICA, 디지털 ICA 그리고 MCA M1까지에 걸쳐 스테노 오클루시브 레전을 만든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테로스클레로틱 스테노시스에 의한 디지털 ICA 혹은 MCA 트렁크 오클루전 경우를 보시면 셔틀 가이딩 슈스와 함께 스텐트 리트리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컬 스테노시스와 함께 적은 양의 클랏을 가정한 것으로 주로 발룬과 스텐트를 병변에 위치시키기 위한 가이딩 시스템에 스테이빌러티를 더 중점을 뒀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클루전된 경우에는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뒤에 소개될 경우처럼 발룸 가이딩 카테터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캐로티드 벌브 병변에 의한 오클루전일 경우 디지털 엠볼리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릴레이 발론 테크닉을 사용합니다. 이를 위해 발론 가이딩 카테터와 함께 4mm 크기의 PTA 발론 카테터를 사용합니다. 탄뎀 리전이 있다면 스텐트 리트리버 스롬백토미까지 계획을 합니다. 엠볼릭 오클루전을 가정한 경우로 페트로캐버너스 ICA, 터미널 ICA, MCA 트렁크, 그리고 MCA 바이퍼케이션 혹은 M2가 오클루전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페트로캐버너스 ICA 병변에서 사용할 디바이스는 디지털 엠볼리즘을 고려하여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선택하였고 클락 버든을 줄이기 위해 크고 긴 스텐트 리트리버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아터스클레로틱 리전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된다면 스탠팅하는 것까지 고려를 한 것입니다. 터미널 ICA에서 오클루전이 있다면 엠볼릭 오클루전일 가능성이 많아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발론으로 플로우를 어레스트 시킨 후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하여 어스피레이션을 먼저 시도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텐트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 것입니다. MCA 트렁크에서 관찰되는 엠볼릭 오클루전의 경우 클락 버든이 적을 수 있고 어스피레이션으로 모두 빨려 나올 가능성이 있어 셔틀과 함께 ACE 68 디바이스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요시 스텐트 리트리버 스럼백토미까지 이제 소개되어 있는 표입니다. 좀 더 간편하고 빠른 시술과 함께 가이딩 카테터의 서포트를 강조하여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First Pass 이펙트와 관련된 인자가 발론 가이딩 카테터라는 연구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도 무방해 보입니다. MCA M1 오클루전과 비슷한데 차이점은 인터미디어트 카테터를 소피아 5 프렌치 125cm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M2는 좀 더 가늘고 M1보다는 멀기 때문에 5 프렌치 크기 중 제일 긴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Posterior Circulation 경우에는 베실라 아터리의 엠볼릭 오클루전 혹은 인트라크라니얼 버테브라 아터리에서의 Underlying Atherosclerotic Stenosis 에 의한 오클루전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베실라 아터리 오클루전 경우 5프렌치 셔틀과 함께 5프렌치 소피아 125cm을 선택해 보았고 필요시 스텐트 리트리버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버티블 아들의 경우 스텐트 리트리버를 먼저 사용해 보고 필요시 스텐팅하는 것을 고려해 본 표입니다. 종합하자면 병변의 위치, 예측되는 병인, 예상되는 클락 버든, 각 디바이스가 가지는 특성, 디바이스가 지나가는 혈관의 톨추어서티와 혈관의 내경, 계획하는 시술의 종류와 전략에 더하여 환자의 키와 몸무게, 시술자의 디바이스에 대한 숙련도와 선호도 등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선택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시술 진행을 매끄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본원 조건 하에 만들어본 표로 정설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각 경우에 맞는 케이스를 몇 가지 선택해서 이제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4세 여성 환자로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 주소로 내원하였고 NIC 스트로크 스케일은 8점이었습니다. 워크업상에서 디퓨전, 펄퓨전 미스매치가 관찰되고 MR 안지오그래피 상에서는 라이트 MCA M1 오클루전이 관찰됩니다. 기저병력, 정상 EKG, 그리고 다른 혈관에서 관찰되는 아터스클레로시스 등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아터스클레로틱 스테노시스에 의한 원인이 먼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수프라에로틱 넥베스를 보시면 거기서 관찰되는 톨초소티는 그렇게 심해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시술을 우선 준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6프렌치 95cm 가이딩 카테터를 페트로스 ICA까지 올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하여 시행한 로드맵 상에서 라이트 MCA 트렁크에서 이제 오클루전 병변이 확인이 됩니다. 여기에선 제시하지 않았지만 먼저 에스피레이션 스롬백토미를 1회 진행을 하였고 효과가 없어서 다음으로 스텐트 리트리버를 이용하기 위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통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기저에 있을 때 아스피레이션 스롬백토미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솔리테어를 이용하려고 0.021인치 마이크로 카테터를 0.014인치 마이크로 와이어의 유도하에 병변 부위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솔리테어 스텐트 리트리버가 디플로이된 상태로 스텐트 내부에 레디오 오파크 마커가 관찰됩니다. 스텐트 메쉬의 중간 부위는 다른 부위보다 접혀져 있어 보입니다. 스텐트 리트리버 스롬백토미의 시행 후 컨트롤 엔지오상에서 여전히
오클루전이 관찰됩니다. 테이퍼드 엔드를 보이는 소견을 함께 고려한다면 인트랙터블 클락이라기보다는 언더라잉 스테노시스를 더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안지오플라스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이크로와이어와 유로바스큘라 발론 카테터를 이용하여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진행하는 장면으로 인플레이트 되어 있는 발론이 관찰됩니다. 루멘이 확보되었지만 여전히 레디얼 스테노시스가 있어 스텐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한 구간으로 롱 세그먼트 리전으로 엔터프라이즈 스텐트가 선택되었고 스텐트 플레이스먼트 하는 장면입니다. 설치된 스텐트의 프록시말 그리고 디지털 엔드 마크가 관찰됩니다.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혈관 재개통이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82세 남성 환자로 랩타이드 위크니스로 주소로 내원하였고 NR 스트로크 스케일은 11점이었습니다. 라이트 MCA inferior 디비전에서 임박션이 관찰되지만 라이트 MCA superior 디비전 영역에서는 디퓨전, 퍼퓨전 미스매치가 관찰됩니다. 라이트 ACA는 캐로티드 벌브 부위에 스탬프 소견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오클루전 되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프록시말 베슬의 톨초스티는 심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 하에 이제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릴레이 발론 테크닉을 계획하였고 4프렌치 다이아그노스틱 카테터를 코엑시얼로 사용하여 8프렌치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라이트 CCA로 접근시키는 장면입니다. 라이트 CCA에 발론 가이딩 카테터가 진입하고 있고 로드맵상에서 캐로티드 벌브 부위에 여전히 스탬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캐로티드 벌브의 플라크에 의한 오클루전인 가능성으로 생각하였고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0.014인치 마이크로 와이어로 수의 통과를 시도하였으나 하드한 클라 때문인지 성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0.035인치 가이드 와이어의 스테프니스를 이용하여 플라크의 하드한 파트를 통과하려 시도를 하였고 캐로티드 벌브의 플라크 병변 더 너머로 가이드 와이어를 더 원입으로 진입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때 디지털 엠볼리즘을 예방하고자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발론을 임플레이트하여 플로어를 어레스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와이어를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서비컬 ICA까지 진입시킨 후 가이드 와이어를 재건된 상태로 마이크로 와이어를 따라 발론 카테터가 병변 부위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발론을 플라크 부위에 위치시킨 후 발론 카테터의 발론을 이용하여 안지오플라스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발론을 완전히 디플레이트 하지 않은 상태로 1기압 정도로 발론을 유지하며 서비컬 IC 쪽으로 인플레이트 된 발론을 서서히 전진시키는 모습입니다. 발론 가이딩 카테터도 따라 전진시키는 장면이고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발론을 적절히 인플레이트하여 플로어를 어레시킨 후 선행한 발론 카테터의 발론을 디플레이트하고 제거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이용하여 아스피레이션 트롬벡토미를 진행하였고 다량의 레디클랏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릴레이 발론 테크닉을 본에서 보고한 논문입니다. 피겨와 제시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겨 1-2 단계에서 어스피레이션을 진행하여 다량의 클래스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발론 가이딩 카테터 혹은 발론 카테터의 발론을 프레퍼레이션 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발론에서 에어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면 발론 안지오플라스티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급한 시술 시에 오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원에서 보고한 발론 프레퍼레이션 방법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기존 방법이고 오른쪽은 새로 고안한 방법입니다. 오른쪽 것이 좀 더 빠르게 프레퍼레이션을 마칠 수 있는 것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C의 경로상에 필링 디펙트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남아있는 스럼부스가 다시 또 디지털 엠볼리즘을 일으켜 더 나쁜 상태로 환자분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론 가이딩 카테터로 안테그로이드 플로우를 컨트롤하면서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플러싱 라인을 공기 중에 열어두게 되면 카테터 내부에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가 흐르면서 혈액이 외부로 흐르게 됩니다. 이때 미리 디지털 IC에 위치해 둔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하여 안지오그라피를 진행하면 레트로그레이드 플로우에 의해서 루멘 내부에 필링 디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필링 디펙트가 없음을 확인하고 시행한 엔지오그램 상에서 ICA는 재개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MR 안지오그래피 소견을 고려 시 디지털 ICA에 클라시 걸려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급성기에 캐로티드 벌브 부위에 스텐팅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 앞서 보셨던 디퓨전 영상상에서 임팍션 사이즈가 크지 않고 헤모로직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발생 가능성을 이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 스텐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시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직전과 비슷한 MR 안지오그래피 소견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 ICA는 관찰되지 않지만 right MCA와 ACA는 Interior Communicating Artery를 통해 서플라이 받고 있습니다. 직전과의 차이점은 기저질환으로 AFib을 가지고 있고 CT상에서 캐버너스 ICA 부위에 하이 덴시티가 관찰되고 있고 그 부위에 스럼부스가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말 베슬을 볼 때 아오르틱 아치의 타입은 타입 3 아오르틱 아치로 파악이 됩니다. 우선 릴레이 발론 테크닉을 사용할 것을 계획을 하고 8프렌치 90cm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아오르틱 아치에서 라이트 CCA로 전진시키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디지털 CCA에 카테터를 위치시킨 후 로드맵을 시행하였을 때 벌브 부위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IC 오클루전에 의한 슈도 오클루전으로 보입니다. 에스피레이션 서로벡tom을 먼저 계획하고 리퍼퓨전 카테터를 전진시키는 장면입니다. 리퍼퓨전 카테터는 ACE68을 사용했고 타입 3 아오르틱 아치의 영향으로 겨우 캐버너스 ICA의 엔티리어 제뉴를 지나서 수프라클리노이드 IC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프록시말 ICA에서 플로우로 어레스트 시킨 후 에스피레이션 서로벡토미를 진행하였고 다량의 레드 클라스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혈관이 재교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89세 여성 환자로 라이트 사이드 위크니스의 에나리스 스트로크 스케일은 18점이었습니다. 기저질환으로 APB 보입니다. 인 하스피탈 스트로크로 클리어 온셋으로 발생하여 빠른 워크업을 진행하였지만 디퓨전 영상에서 레프트 MCA 영역에 임팍션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MR 안지오그래피 상에서는 레프트 MCA 트렁크에서 오클루전이 관찰됩니다. 수프라 에로틱 넥 베슬은 다소 톨처스하게 보입니다. 병전 상태로 경미한 이장애를 호소했다고 했던 상태로 이제 시술은 결정되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술을 위해 에스피레이션 스롬벡토미 계획하에 4프렌치 시몬 커브 카테터를 코엑실로 이용하여 8프렌치 90cm 발론 가이딩 카테터를 랩터 CCA로 올리는 장면입니다.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모양에서 베슬의 톨처스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록시말 ICA까지 전진시킨 후 로드맵을 시행하였고 발론 가이딩 카테터로 좀 더 디지털 서비컬 ICA로 전진시키면서 리퍼퓨전 카테터를 레프트 MCA로 전진시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레프트 수프라클리노이드 ICA에서 한 번 더 로드맵을 시행하여 타겟 리전을 확인하였고 리퍼퓨전 카테터의 팁을 오클루전 부위에 컨택시켰습니다. 발론 가이딩 카테터의 발론으로 플로우를 어레스트 시킨 후 어스피레이션 스롬벡tom을 진행하였고 제거된 클라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레프트 MCA 트렁크가 재개통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71세 여환으로 베실라 팁 오클루전 환자입니다. 기저질환으로 AFib, 메카니컬 밸브로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프리-CT 그리고 MR-GRE 상에서 베실라 아터리에 클라시 확인되고 해당 부위에 퍼퓨전 이상도 관찰됩니다.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가 도미넌트하여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로 접근하기로 계획하면서 에어로틱 아치도 비교적 쉽게 극복할 것을 예상하여 라이트 페모럴 아터리로 어프로치를 하였습니다. 4프렌치 헤드헌터 쉐이프의 카테터를 코엑실로 사용하면서 가이딩 시스템이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로 접근하는 장면입니다.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를 가이드 와이어로 셀렉션을 하고 5프렌치 125cm 소피아와 6프렌치 셔틀을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로 전진시키는 모습입니다. 소피아 카테터가 버티브럴 아터리 V3 세그먼트까지 도달한 후 로드맵을 시행한 장면이고 로드맵의 유도하에 5프렌치 소피아를 오클루전 사이트를 향해 전진시켰습니다. 오클루전 사이트와 인터미디트 카테터 팁이 서로 접촉한 상태에서
에스피레이션 스로맥토미를 진행하였고 파인 안지오상에 막혔던 혈관이 제거됨을 확인한 모습입니다. 물론 클락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70에서 남한으로 언더라잉 아테로스클레로시스에 의한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 오클루전 환자 케이스입니다. 프리-CT 영상과 MRGRE 영상을 보시면 양측 버티브럴 아터리 V4 부위에 dense calcified plaque가 관찰됩니다. 파이크 양약을 포함하여 라이트 세레벨럼에 주로 퍼퓨전이 떨어져 있고 플라크 버든도 라이트 사이드에 커 보여 라이트 버티브럴 아터리 병변이 증상 일으켰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라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와 라이트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서 심한 톨초스트를 보여 라이트 레디얼 아터리 어프로치를 계약을 하였습니다. 라이트 암을 뉴트럴 포지션에서 라이트 레디얼 아터리를 펑치하는 모습입니다. 6프렌치 슈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엘보우 레벨에서 카테터가 잘 전진되지 않아서 시행한 로드맵상에서 톨초스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가이드와이어로 내비게이션 가능하였고 가이드와이어를 따라서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전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이트 프록시멀 서브클레비안 아터리에 가이딩 카테터 팁을 두고 로드맵을 시행한 상태로 라이트 버티벌 아터리 접근이 페모럴 아터리 어프로치보다 용이해 보입니다. 로드맵 유도하에 가이딩 카테터를 라이트 버티벌 아터리로 전진시키는 모습입니다. 6프렌치 가이딩 카테터를 선택 시 디지털 팁이 소프트한 것을 선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 버티벌 아터리 V2 세그먼트 중 C2 레벨까지 최대한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행한 로드맵상 엔티그레이드 플로우가 없어 조영제가 V2와 V3 세그먼트 정션 부위에서 고여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이크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카테터를 오클루전 사이트까지 진입하고 난 후 시행한 컨트롤 안지오상에서 니어 코시브 리전이 관찰되고 동측 파이카 일부도 함께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마이크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스테노시스 부위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것을 따라 마이크로 카테터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를 이용한 컨트롤 안지오상에서 포스티럴 커뮤니케이팅 아터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레티큘러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오플라스티를 시행하기 위해 300cm 마이크로 와이어로 교체 후 안티그레이드 플로우가 생기기 시작하여 시행한 컨트롤 안지오그램입니다. 뉴로바스쿨러 발론 카테터를 사용하여 발론 안지오플라스티를 시행한 후 시행한 컨트롤 안지오상에서 여전히 레지듀얼 스테노시스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텐팅 진행하였습니다. 스텐트 플레이스먼트한 후 네이티브 이미지상에서 디플로이된 스텐트 메쉬가 확인됩니다. 레지듀얼 스테노시스에 대해 포스트 스텐팅 발론 안지오플라스티 시행하는 장면이고 파이널 안지오상에서 혈관 재개통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지털 런오프 개선됨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전시 상황에서 사용할 디바이스 개선 경험 그리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중 몇 가지 경우를 선택하여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으로 케이스를 리뷰한 것을 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